자, 이제 8번 13번 구역인데 이 텍스트에서 주되게 요지 결론과 밀접한 것은 비교대조 형식이야. 앞선 거에서 말한 것처럼 두 마리 이상 나오면 비교대조를 스탠바이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Q&A 형식이라고 두 가지 각도로 내가 설명한 게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묻고 답하기고, 두 번째가 문제점 한 개 이어서 대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각도.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각도가 더 빈번하지. 두 번째 각도가 더 빈번해. 그 다음에 비교대조 형식과 또 접점이 있는 게 장점, 단점 이렇게 언급하는 거거든. 장점, 단점. 수업 때도 얘기하잖아. 아무리 얇게 써도 양면은 존재한다고. 그래서 만든 게 비교대조야. 그러다 거기랑 접점이 있는 게 장점, 단점이라는 걸 추가시킨 거고. 그 다음에 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비교대조하고 그다음에 장점, 단점, Q&A 형식은 좀 연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고삐를 읽다 보면 이제 3부 1, 2장의 대표 형식이잖아. 그러다 3부 3장이 1, 2장의 형식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3부 1장을 보다 보면 베이스로 제시해둔 형식이 또 세 마리가 있지. 그 이제 논지 전개 방식과 접점이 있는. 자, 보자. 자, 첫 단락에서 화폐 이렇게 시작해. 자, 물물교환 얻었다. 밑줄 친 부분 문제 나왔네. 자, 물물교환 얻었다. 부분 문제네. 말했지. 부분 문제는 키 센텐스 구역이다. 그러다 하지만 하면서 비교대조의 제스처를 취해. 그리고 쭉 내려가서 첫 단락 마지막 두 줄에 교환, 매개, 화폐 교환 이런 구절이 나와. 자, 위에 다시 올라가면 얻었다. 물물교환 나오지. 그럼 왜 여기에 밑줄 친 A 부분 어휘 문제가 나왔겠냐는 거야. 그럼 여기 첫 단락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메인 토픽과 접점이 있으니까 나온 거야. 그럼 메인 토픽과 접점이 있으면 요지 결론과 접점이 당연히 있겠지.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연결점 되잖아. 이렇게. 그렇지? 연결점. 근데 또 두 번째 단락 보면 첫 번째 줄에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해. 야, 처음이 있으면 나중에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이거부터 확인하면 밑으로 쭉 내려 세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오늘날에는 이런단 말이야. 응? 처음에 있으면 당연히 나중도 있지. 그래서 말했잖아. 텍스트는 업투데이트한 쪽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그럼 스탠바이 하는 거지.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얘기로 끝나지 않겠다. 근데 스탠바이 하는 거지. 자, 다시 두 번째 단락 올라가면 두 번째 줄에 상품 화폐라고 한다. 하지만 그럼 다른 얘기 나오겠지. 봐봐. 어려워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도 목적이지. 그 다음에 금속 화폐도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줄 보면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럼 단점 나왔겠지. 예상 가능하잖아. 쭉 내려가서 세 번째 단락 나오면 금화와 같은 금속 화폐와 달리 비교대조지. 이제 지폐가 나오는 거지. 달리 지폐. 그럼 여기서는 금화 금속 쪽이 아니라 지폐 쪽 어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뒤에 밑줄 친 부분 문제 나오잖아. 높이기 위해 밑줄 친 부분 문제. 그러다가 나오는 게 태환 지폐라고 한다. 앞서서 했었던 개념 명칭 화제지. A는 B라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나와. 불안 지폐. 자, 네 번째 단락에 이런 다양한 화폐. 그럼 케이스 3이지? 앞에서 최소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얘기했던 거 다 묶어주는 구역이지. 이런 다양한 화폐. 그게 뭐야? 교환, 매개, 수단. 이건 뭐야? 메인 토픽이었잖아. 맞지? 첫 단락, 두 번째 단락 메인 토픽 구간이었잖아.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엮어주고 다 묶어주고 다시 한번 말해준 뒤에 다른 역할도 있다. 이게 마지막 단락의 토픽이겠지. 그럼 그 뒤에 문제, 밑줄 친 부분 문제이잖아. 마지막 단락 토픽 구역이잖아. 이쪽이. 그래서 연결 내가 시킨 게 화폐는 가치 조정 수단, 가치 척도. 이게 마지막 단락의 토픽이야. 그 마지막 단락 토픽에 밑줄 친 C가 있어.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 텍스트다. 블록체인으로 시작해. 이제 블라블라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비교대조야. 법정 화폐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럼 이 법정 화폐 대체 쪽이겠어? 있지만 그 뒤에 블라블라한 쪽이 키겠어? 이쪽이겠지. 그래서 이어지는 게 문제점 한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Q&A 형식 두 번째 각도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쪽에 스탠바이 해야지. 그리고 나서 열어봤더니 박스 쳐 있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박스 쳐 있잖아. 그리고 연결점 되지? 그 다음 단락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 그럼 이 장점을 읽을 때 이미 스탠바이 해야지. 아무리 얇게 썰어도 양면은 존재한다. 그럼 장점으로 끝나지 않겠다. 단점도 얘기하겠구나. 그거지. 그럼 밑으로 내려오니까 마치 밑줄 친 D가 있어.
그럼 얘는 장점과 관련된 두 번째 단락이 토픽 구역이잖아. 그렇지?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안정성 높다 예를 들어 이랬어. 그럼 이 중에서도 안전성을 반복 변화시켜줬으면 얘가 더 중요하다. 근데 하지만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안정성과 더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어려워 이렇게 나와. 그럼 이쪽 구역 좀 더 냄새가 난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지? 이쪽 구역 더 냄새가 나는 거야. 밑줄 친 부분은 키 센텐스 구역이다 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 그러나로 시작해. 비교대조지. 바로 이어지는 게 예상되는 문제 이렇게 나와. 문제점. 그럼 세 번째 단락 다 문제점이야. 특히 밑줄 친 기억이 더한 문제점이라는 거겠지.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첫 번째, 두 번째 줄 다양한 장점. 근데 기술적, 법적 보완, 문제점 이렇게 나가겠지. 그럼 이것도 뭐 케이스 3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 앞선 단락에선 장점도 얘기하고 문제점도 얘기했다는 뜻이야. 그리고 따라서 하면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 단락이 토픽이 되겠지. 요거 여기. 14번, 17번 때 이제 과학기술인데 내가 이런 얘기했었죠. 과학기술 텍스트에 특징이 있다. 원리나 구조를 제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근데 이제 과정 단계별 진행에 주의를 해라. 근데 과정 단계별 진행할 때 특히 A는 B이다. 개념 명칭 화제가 좀 빈번하다. 특히 두 번째 인과 형식, 원인과 결과. 그다음에 원인과 결과와 접점이 있는 조건근거 형식이 연속될 때를 주의해라. 이렇게 인과와 조건근거가 연속되면 최종 인과 구역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첫 단락부터 식품 첨가물 이란 이렇게 시작한다. A는 B지. 그러다가 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한다. 반복 변화 구역이지. A는 B 설명한 개념을 반복 변화 시켜주고 있어. 그럼 요거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식품 첨가물. 그럼 당연히 메인 토픽이겠지. 여러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요게 또 하나 어필하고 싶은데 식품 첨가물 이렇게 시작했어도 너희들은 이걸 바통이라고 생각해주고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냥 읽지 말고 여러 방식의 식품 첨가물 이렇게 읽으라는 거지. 여러 방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품 첨가물은 이렇게 읽으라는 거야. 그럼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첫째, 예를 들어. 그럼 좀 더 중요해. 반복 변화 구역. 둘째, 셋째, 넷째 나온다. 그리고 네 번째 단락에서 또 식품 첨가물 두 번째 줄 이렇게 나와.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막연하게 식품 첨가물 이렇게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 다양한 목적을 식품 첨가물은 이렇게 읽어야지. 다양한 목적의 식품 첨가물. 반복 변화 구역이죠. 그러다가 밑에 쪽에 용량 반응 곡선이라는 내용이 나와. 이게 이 단락의 토픽이야. 자, 근데 밑으로 쭉 내려오면 어렵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왔어. 어렵다 그러므로. 자, 문제점이지. 그러므로지. 그럼 이 해당 단락에서의 최종 인과 구역이야. 이걸 이런 데 주의하라는 거야. 과학기술 텍스트의 최종 인과 구역은 주의해라. 자, 그러면 둘, 셋, 네 단락을 걸치면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 여러 방식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목적이 있다는 식품 첨가물 얘기했어. 근데 어렵대. 그래서 이 뒤에 내용 중요하겠지. 그리고 오른편 넘어와서 다섯 번째 단락에 그러나로 시작해. 그럼 어렵다에서 얻은 최종 결과물과 또 비교대조 구역이라는 거야. 여기가 식품 섭취량, 이게 이제 연결점이겠지. 식품 섭취량. 이거 보면 뒤에 마지막 그러므로 뒤에 나온단 말이야. 최종 인과구역 뒤에 식품 섭취량이. 그러다가 밑으로 일일 섭취 허용량 이란 최대 무독 성량 이란 하면서 튀어나오는 게 안전계수야. 안전계수인데 그 밑에 안전계수를 반복 변화 시켜줘. 그리고 한 번 더 A, B 하면서 또 반복 변화 안전계수를 시켜줘. 그리고 뒤에 밑줄 친 기억 문제 나오는 거 봐봐. 그럼 요거 중요한 거지.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추가시키면 다시 왼편 텍스트 보게 되면 네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에 자, 반복 변화 A, B 뒤에 식품 첨가물도 많은 영양을 섭취하게 되면 if지 뭐뭐하게 되면 자, 밑에 내려와서 최종 인과구역 그러므로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식품 종류에 따른 섭취량 고려하여 A 하여 B 한다. 이게 조건부가 인과구역 통하는 구역. 자, 오른편 다시 넘어와서 마지막 내가 중요하게 스탠바이 해야 됐던 밑줄 친 기억 전후지. 예를 들어 반복 변화 특정 물질의 최대 무독 성량이 최중 1kg당 10mg이라면 조건부인 거지.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반복 변화 A 즉 B 안전계수는 이렇게 시켜준단 말이야. 그리고 이어지는 게 미치는 기억 문제야.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스탠바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하나라도 더 기억하고 저장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냄새를 맡으라는 거야. 이거는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전개 내용, 전개 방향을 예상하고 예측하는 거죠. 흐름과 형식으로. 오케이?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